네, 2024년 5월 21일 이정훈입니다. 특검 정국이 펼쳐졌습니다. 윤석열과 이재명 둘 중에 한 사람은 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이재명 대표가 구속, 즉 죄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윤석열과 이재명은 건넜습니다. 지금 시내를 돌아다녀 보면 서울 시내에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다 라는 현수막이 더불어민주당 이름으로 많이 붙어 있습니다.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다. 이 말은 그대로 민주당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도 특검을 받아야 할 게 많습니다. 그 특검을 거부하면 민주당이 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난리가 벌어졌어요. 뭐 다 보도를 보셨겠지만은 이게 이제 바로 일주일 안에 민주당은 다시 이거를 국회에서 재의결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죠. 여기에서 197명이 찬성해야 되는데 민주당을 포함한 전 야권을 합해도 180석입니다. 17명이 부족하죠. 17명을 더 끌어와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22대 총선에 공천을 받지 못했거나 공천을 받았지만 떨어진 사람이 55명입니다. 현재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죠. 이들 중 일부가 어차피 자기는 다음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민주당 편을 들어서 민주당이 어떻게 또 집권을 하게 되면 한자리 할 수 있으니까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이탈하지 않을까 그런 관점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안철수 등 몇 명은 다시 하게 되면은 이 법안에 찬성하겠다라고 밝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2명은 돌아섰죠. 조경태 의원하고 이상민 의원은 국민의힘과 같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거를 다시 국회에서 논의하게 되면 여야 간에 치열한 기싸움이 벌어집니다. 지난 4월 말에 영수회담을 통해서 이재명은 공치를 이야기했어요. 이명백 공천위원장이 여야 공치, 공동 통치하자고. 뭐 웃기는 소리인데 연합정권도 아니고. 공치를 하려면 뭐가 의견이 같이 가야 되는데 완전히 깨져나갔죠. 협치도 이제 깨진 겁니다. 그리고 기싸움이 들어가는데 이 기싸움에서 민주당이 다시 이거를 거부권을 뒤집어 버릴 힘을 발휘한다. 그러면은 뭐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하야 탄핵대행에서 하야로 쫓겨나는 처지가 되죠. 근데 이거가 안 된다면은 이재명 씨가 할 거예요. 당장은 버티겠지만은 하면서 이걸 보셔야 됩니다. 지금 육공화국 헌법이 문제가 많다. 5년 단임제가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어야 된다고 하면서 개헌을 요구합니다. 근데 이 개헌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뭔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하나같이 이 60 헌법은 대통령이 너무 권한이 강하다. 제왕적 대통령이다. 라고 떠듭니다.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서 개헌을 해야 된다. 그 말이 꼭 들어갑니다. 5.18 정신을 넣어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꼭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의회가 너무 강력하다. 의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하는 세력들이 마음대로 입법권을 가지고 행정권을 통제하는 이런 문제가 생겨서 강력하다 그랬는데, 그렇게 입법권을 쥐고 있는 야당에서 제왕적 대통령을 얘기하는 거는 대통령이 세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선출직이라도 국회의원들은 대통령을 못 당합니다. 이제 이걸 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 권력을 쓰기 시작하면은 소수 여당, 남들은 뭐 어떤 사람들은 실권 여당, 집권 야당이라고 하던데 실권 여당이 일지언정 어마어마한 힘을 쓸 수 있습니다. 국군 통수권자까지의 권력을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저는 그래서 이제 특검 정국이 벌어졌다. 기싸움이 벌어지는데
2년 전 윤석열과 이재명이 대통령 선거에서 기싸움을 했었죠. 그때는 이재명이 굉장히 유리한 구도였는데 0.73%포인트 졌습니다. 그리고 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년 동안 좀 느슨하게 했죠. 이제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렸습니다. 제 표현은 이렇습니다. 뭐 어찌됐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다녔고 그리고 고시 공부를 한다고 한 사람이 8번 연속으로 떨어지면 참 쪽팔리죠. 아무리 사람 좋고 뭐 하고 하더라도. 마지막 이제 9번째에 붙었는데 지금 윤석열의 처지가 팔수를 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너무 망신을 많이 당했죠. 한동훈한테까지 당했죠. 그래서 저는 아마 큰 힘을 쓸 것이라고 봅니다. 야당이 그토록 개헌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얘기하는 제왕적 대통령, 그 권한을 써서라도 아마 이재명과 싸움질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염려가 돼서 이재명은 함성득, 임혁백 교수를 동원해서 여야 영수회담을 하자라고 했고 거기에서 의제는 이것이다 라고 모두 발언해서 15분간 얘기하면서 뭐라고 죽겠었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특검으로서 얽어매려고 했는데 이 특검 자체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고 나오면서 이제 사당은 커진 겁니다. 이 특검을 해병대 특검만으로 보게 되면 특검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이상하다고 결론 났을 때 하는 건데 현재 이제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경찰하고 공수처가 하고 있잖아요. 아무 결론도 안 나왔는데 이걸 특검하자고 하는 건 웃기는 거죠. 앞뒤가 안 맞죠. 법리상으로는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 쪽이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최대한 밀어붙이는 거는 지금 이석연 씨가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1년을 채우지 말고 스스로 개헌을 하자고 발의한 다음에 순순히 물러나라 하고 이제 하고 난 다음에 계속 이제 윤석열 하야를 위해서 윤석열 바보 만들기 위해서 민주당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흔들어야만 이제 겁을 먹고 쫓겨날 텐데 영수회담에서도 그렇게 겁을 줬는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쳐 버렸어요. 이걸 생각하지 않은 건 아니겠지만 막상 이렇게 탁 받아치고 나면은 이재명도 좀 수가 딸리게 되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볼 때 지금 의료 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가장 악독한 반대는 이번에 그 행정 처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기각을 했죠. 근데 하기 전에 그 니들 행정부에서 무슨 연구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기각을 했는지 자료 갖고 와봐. 그래서 행정부에서 갖다 줬죠. 그게 공개가 돼가지고 의사들이 이 자들이 누구냐 하고 막 그래서 뭐 우리 중소병원연합회인가요? 뭐 막 추적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요 사건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게 뭔가 하면은 그 행정심판 그 처분은요, 당연히 그건 기각입니다. 무조건 기각입니다. 근데 이 대한민국 판사들 사이에서 검사인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니까 우리나라 상권분립이라는 게 있잖아요. 법원은 행정부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가타부터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자기들이 이거 법적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떠한 연구 결과가 조사가 있어가지고 증언을 했느냐 이런 거 요구하는 거는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놔봐 하고 오만을 떤 거죠. 그러니까 그걸 공개하고 나서도 결국 기각을 합니다. 이게 판사들이 오버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의사들한테 자기 성의 보이는 것처럼 쇼를 한 거거나. 지금 야당이 다수인 의회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추진한 것들이 또 오버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 의과대학 정원 증가하는 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이거를 좋게 얘기하면 뚝심입니다. 근데 이게 다르게 나쁘게 얘기하면 불통입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총선 패배한 것에 대해서 저 불통의 리더십이라고 공격해왔는데 지금 의대 정원 증가에 대해서는 뚝심이 통하고 있거든요. 저는 해병대 특검 문제가 오래가면 갈수록 윤석열의 뚝심이 통할 것으로 봅니다. 윤석열은 아주 절박해야만 절처봉생을 한다라고 제가 한 역술가 최영건 씨를 통해서 그분의 입을 통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고 그런 강한 금기운인데 불을 만난다. 불을 만나서
단금질이 되기 때문에 더 강한 쇠가 된다는 설명도 역술적으로 풀어보면 그렇게 된다는 한번 예측을 해봤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갈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특검 문제가 오래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느냐. 지금 민주당에서 치명적인 약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재명은 현재 10가지 법률을 어겨서 7가지 사건에 기소가 됐죠. 그래서 3가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죄가 나오면 그는 국회의원을 내놓고 영어의 몸이 돼야 됩니다.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특검법을 수용하고 탄핵이 된다면 이재명이 살겠지만 그 반대라면 윤석열의 뚝심이 통한다면 이재명이 감옥으로 가야 됩니다. 이재명도 이거 쉽게 덤볐다가 지금 큰 코를 다치게 됐습니다. 또 하나 제가 몇 번 정리해드렸는데 문재인 정권 때 우리 국가정보원하고 국군사이버사령부는 법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북한의 라자루스한테 해킹당했다라는 걸 분명히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무시하고 지내다가 이제 다 밝혀졌죠. 그러면 문재인 정권은 왜 법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킹당한 걸 덮었느냐? 그건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것이겠죠. 그러면 이건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을 쉬쉬한 것보다 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의 개개인 정보가 다 선관위 하고 법원이 갖고 있는데 그게 다 이북에 넘어갔어요. 이렇게 여적질은 없습니다. 저는 극단적으로 간다면 김현희 특검, 해병 특검 받자. 그런데 조건이 있다. 법원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특검하자. 그리고 그 수사 대상에는 반드시 문재인과 박지원을 집어넣자. 서훈을 집어넣자. 국정원장 했던 사람 다 집어넣고 정의용 집어넣자. 이렇게 가야 되죠. 그리고 그 특검은 해야 됩니다. 그때 이 특검을 문재인이 거부하고 이재명이 거부하면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공권일척의 승부를 하는 거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한동훈 씨가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소임은 참 잘했어요. 근데 그 이상 확전은 못했고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었습니다. 참 무능한 것 같아요. 경찰도 통제하지 못했고. 그렇게 된 데는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두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분인데 민정수석도 임명을 했고 이제 행안부 장관을 바꿀지 안 바꿀지 모르겠는데 이 제대로만 이 조직을 가동하기 시작하면은 그리고 북한 내통한 또 마침 또 문재인 씨가 뭐 변방에서 중심으로 하는 책을 내줬잖아요. 그건 자기 범죄 진술서잖아요. 김정숙 씨가 대통령 휘장을 붙인 비행기를 타고 타지마할을 갔습니다. 이건 명백하게 법령 위반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국문을 우습게 보는 거죠.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도 영부인이 단독 외교를 했지만 이렇게 국민을 무시하고 대통령 휘장을 마음대로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국민 무서운 걸 모르는 거죠. 지금까지 윤석열은 문재인을 봐주고 있었는데 이참에 다 처벌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윤석열이 죽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과 이재명 플러스에서 문재인 죽느냐 사느냐 싸움이 벌어졌다. 지금은 이재명 측에서 열을 올리겠지만 점점 갈수록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것은 이재명과 문재인을 올가매는 요소가 될 겁니다. 물론 맥없이 윤석열이 무너진다면 제가 얘기한 거는 그냥 한갓 희망사항일 뿐이죠. 저는 이번 총선하는 거 보면서 한동훈 씨가 하는 거 보면서 참 이상하다 그랬는데 결론 졌잖아요. 한동훈의 개인적 인기는 굉장히 좋았지만은 한동훈 씨는 역시 선거의 초짜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정치의 초짜였기 때문에 지난 2년 동안 버벅거렸는데 한동훈도 마찬가지였어요. 한동훈 씨가 앞으로 진짜 대통령이 되려면은 야인 생활을 몇 년 더 하면서 정치 경험을 해야 돼요. 아직은 아닙니다. 윤석열 실수를 지난 2년 실수를 한동훈도 반복할 수 있어요. 죽느냐 사느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윤석열과 이재명 그리고 문재인 이 셋 중에 한 명 내지 2명은 반드시 죽습니다. 목숨이 끊어진다는 게 아니라 정치인으로서의 생명이 끝날 겁니다. 흥미로운 싸움 이재명 도전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로 시작됐습니다. 이재명도 적당히 하고 멈췄어야 되는데
끝까지 밀어붙이는 모습 보임으로 인해서 그 또한 빠져나갈 수 없는 도가에 들어갔습니다. 특검 정국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